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쌤이랑 퇴적암과 퇴적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화성암하고 화성암에 의한 지형들을 배웠으니까 자, 이제 퇴적암과 퇴적암의 지형들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자, 퇴적암이라는 건 자, 퇴적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우리는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퇴적물이 뭐냐? 퇴적물은 자, 일반적으로 암석이 자, 무슨 작용? 풍화, 자, 침식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 즉 침식물들이 자, 운반 작용에 의해서 쌓인 물질들을 우리는 퇴적물이라고 하며 퇴적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자,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자, 이 퇴적암은 있잖아. 퇴적암은 특징이 자, 층리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자, 층리는 자, 퇴적암에서 퇴적물의 종류가 바뀔 때 그 퇴적물의 층과 층 사이에서 나타나는 무슨 무늬? 층무늬를 우리는 층리라고 하며 층리는 자, 전리 아니고 층리는 퇴적암에서만 나타나며 자, 퇴적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자, 고생물의 의 흔적 즉 화석은 항상 무슨 암에서만 나타난다? 퇴적암에서만 나타난다. 그럼 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고 하냐면 속성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속성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다져지는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교결작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속성작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퇴적암의 생성 과정이며 자, 다져지는 작용은 결국 뭐에 의한 작용? 압력에 의한 작용이고 자, 그 다음에 교결작용 같은 경우에는 자, 단단하게 굳어지는 작용.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따로 불러주냐면 시멘트 작용이라고도 불러줍니다. 그러면 자, 압력작용 또는 다져지는 작용은 자, 퇴적물들이 자, 운반이 돼서 일정 지역에 쌓였을 때 자,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위에 있는 퇴적물들이 아래에 있는 퇴적물들을 눌러줄 거거든. 자, 눌러주게 되면 자, 밑에 있는 퇴적물들이 점점 단단하게 자, 눌려서 압력에 의한 작용, 압축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 감소하는데 자, 물론 어떤 물질들이 이루고 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을 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뭐라고 불러준다고? 공극. 자, 어떤 퇴적물들 사이에 물질 속에 들어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며 자, 이런 다져지는 작용에 의해서는 자, 뭐가 감소한다? 공극이 감소한다. 근데 이렇게 공극이 감소하고 입자 사이의 간격이 감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암석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교결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시멘트 작용, 풀칠작용이야. 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간이 좁아졌으니까 결국 이 입자가 단단하게 뭐 할 수 있도록 붙을 수 있도록 자, 풀칠작용 또는 시멘트 작용이라고 해서 자, 이런 공극 사이에 자, 무슨 물질, 석회 물질과 같은 접착이 일어날 수 있는 석회 물질들이 자, 지하수 같은 것에 녹아서 석회 물질이 자, 입자 사이를 메꿔 공극을 메워 자, 단단하게 굳어지는 작용을 자, 우리는 교결작용이라고 해서 자, 이런 압력에 의한 다져지는 작용과 자, 시멘트 물질들, 즉 석회 물질들이 입자 사이를 메꿔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두 가지 작용을 합쳐서 속성작용이라고 하며 자, 속성작용은 거의 대부분의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퇴적암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 퇴적암의 종류는 자, 생성기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자, 생성기원과 그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입자의 종류, 자, 물질의 종류와 여기 있지, 구성 물질의 종류와 자, 만들어지는 과정, 자, 이걸 우리가 생성기원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자, 세 가지의 큰 퇴적암의 종류를 볼 거야. 하나는 쇠설성 퇴적암이라는 게 있고, 자, 유기적 퇴적암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이라는 걸 볼 건데 자, 쇠설성 퇴적암은 정말 순수한 퇴적암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다른 애들은 퇴적암이 아니냐 그건 아닌데 자, 정말 거대한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통해서 작은 알갱이들로 바뀌고
자, 이렇게 침식된 물질들이 유수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유수나 바람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 와서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자, 1번 암석의 풍화 침식 작용 또는 화산 분출물들, 뭐 화산진, 화산재, 뭐 화산탄, 화산역처럼 자, 화산 분출물들이 지표에 쌓여서 자, 속성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우리는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쇠설성 퇴적암은 자, 여감이 있고 사암이 있고 쉐일이 있는데, 자, 이 여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자갈에 모래와 점토가 같이 섞여서 만들어지지만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어?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 따라서 여감은 사암이나 쉐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큰 자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셋 중에서 입자가 가장 크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분급이라는 게 있어. 분급. 자, 분급은 그 퇴적암을 구성하고 있는 또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가 작다 크다가 아니라 그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가 고른 정도를 자, 우리는 분급이라고 해서 그 퇴적암을 구성하고 있는 자,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가 크든 작든 비슷한 아이들끼리, 입자의 크기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면 우리는 분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입자의 크기가 제각각 다른 아이들끼리 좀 많이 모여 있으면 분급이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따라서 여감은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점토도 있으니까 다양한 입자의 크기가 섞여 있네. 따라서 여감은 뭐가 작다? 분급이 작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암은 앞에 있는 사자가 모래 사자야. 아, 그러면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구나?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모래에 뭐가 섞여 있어? 점토가 섞여 있어. 그러면 여감을 구성하는 입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분급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자, 쉐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쉐일은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점토로 이루어져 있어. 아,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제일 작고 입자의 크기가 가장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 있어. 그러니까 자, 쉐일 같은 경우는 입자의 크기는 작지만 자, 뭐는 크다? 분급이 좋다 또는 분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 쉐일에서 역암으로 갈수록 자, 퇴적암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는 역암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하지만 분급은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응회암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응회암 엄청 중요하지요. 자, 응회암은 화산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화산 쇠설물 중 화산재나 화산진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응회암이라고 하고, 그럼 어떤 지역에서 응회암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당시 이 지역에서 자, 무슨 활동이 있었다는, 그렇지,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화산 활동의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자, 어떤 지층에서 응회암이 발견됐대. 그러면 이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 요 주변에서는 반드시 무슨 활동이 함께 나타났었다. 예, 화산 활동이 함께 나타났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 응회암보다 입자의 크기가 좀 큰 화산 쇠설물들이 마여서 만들어진 게 뭐다? 집괴암이라는 게 있어. 혹시 그래서 문제에서 집괴암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것도 무슨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 쇠설물에 의한 무슨 암이다? 쇠설성 퇴적암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자, 이건 쇠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쇠설성 퇴적암이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화학적 퇴적암이 있는데, 자, 이 화학적 퇴적암은 자, 물속에 녹아있던 자, 석회 물질이나 규질, 자, 규질은 우리가 SiO2, 자, 그 다음에 산화철, Fe2O3, 보통 이 광물질, 그 다음에 염분은 소금이지, 소금, NaCl 등이 자, 염분 물질들이 자, 침전이라는 얘기는 화학 반응 이후 서로 엉겨붙어서 가라앉은 다음에 자, 그 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서 남은 물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자, 우리는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은 여러분들 세 개만 딱 석회암, 척트 그리고 암염, 자, 이렇게 세 개를 볼 건데, 석회암은 우리 알고 있는 석회질이야. 그래서 Ca2+, 자, 칼슘 이온과 CO3 2-, 탄산 이온이 서로 반응을 하면
CaCO3라고 하는 앙금을 만들어. 자, 이걸 우리가 탄산칼슘이라고 하며, 자, 석회암의 주성분은 바로 이 탄산칼슘이 주성분입니다. 자, 이렇게 침전된 이후, 자, 물이 증발하고 나서 암석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회암은 자, 해저에서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석회암이 발견되는 지층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무슨 환경이었는 거야? 해양 환경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주로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자, 해양 환경의 해저면에서 자주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척트는 자,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자, 규산염 물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우리는 척트라고 하고, 자, 암염은 말 그대로 소금이지, 소금. 자, 소금의 주성분이 염화 나트륨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많은 곳에서 바닷물이 증발하면 NaCl이라고 하는 염화 나트륨 고체 성분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런 애들이 자, 속성작용을 통해서 결합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암석을 자, 우리는 암염이라고 하는데, 자, 이 암염이 만들어진 장소 같은 경우에는 물이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 뭐의 증발이 활발하다? 그렇지. 물의 증발이 매우 활발해야 한다. 아, 그러면 여기는 물이 잘 증발이 되려면 건조해야 되겠지. 그래서 암염이 나타나는 지역은 과거에 무슨 기후 지역? 그렇지. 건조 기후 환경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지금은 건조하지 않더라도 암염이 발견되는 지층에서는 과거에 매우 건조한 기후가 한번 나타났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럼 유기적 퇴적암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유기적 퇴적암도 몇 가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유기적 퇴적암은 자, 생물의 유해나 생물의 골격의 일부가 속성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석탄이 있고 석회암이 있고 척트가 있다. 자, 석탄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물질 중에 하나서 에너지원이면 암석으로 취급해. 그래서 고생물의 사체가 화석화 작용을 받았다. 이 고생물의 사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고생대 때 번성했던 무슨 식물? 자,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이 자,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아서 땅 속에 묻혔어. 그리고 나서 자,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이거든. 따라서 이 석탄은 자, 고생대 석탄기 지층이라고 하는 특정 지층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자, 석탄은 자, 양치식물과 같은 식물의 사체가 땅 속에 묻혀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유기적 퇴적암이며, 자, 석회암은 자, 석회생물체라는 게 뭐니? 그치? 조개, 그 다음에 뭐 소라, 고동, 자, 이렇게 자신의 몸체 겉부분을 석회 물질로 둘러싸고 있는 생물체들이 죽은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겉껍질들끼리 서로 못해서 결합해서 뭐가 된 거야? 퇴적암이 된 거지. 그럼 봐봐.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서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자, 유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석회암 여기 정리. 자, 얘는 화학적인 방법. 자, 화학적 퇴적암이며, 자, 그 다음에 무슨 암이 된다? 유기적 퇴적암이 된다. 자, 구별하는 거 나오겠지? 자, 그러면 규질도 마찬가지. 규질 생명체라고 해서 이제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체들인데, 자, 얘네들의 사체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자, 침전이 된 이후, 자, 지네들끼리 연결붙어서 응집된 이후에 만들어진 암석이 척트야. 그러면 마찬가지. 앞에서 척트도 자, 화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화학적 퇴적암과 자, 지금 유기적 퇴적암에 의한 유기적 방법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유기적 퇴적암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석회암과 척트는 화학적 과정 또는 유기적 과정 두 가지 모두 다 만들어질 수 있지만 석탄 같은 경우에는 자, 반드시 무슨 방법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어? 그렇지. 유기적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럼 앞에서 선생님은 화학적 방법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암석이 있지요. 뭐였었니? 암염. 자, 암염은 자, 뭐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자,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만, 자, 화학적 퇴적암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암석이기 때문에, 자, 보통 석회암, 척트는 공통으로 두고 석탄과 암염을 묶어서 이게 유기적 방법인지 화학적 방법인지 유기적 퇴적암인지 화학적 퇴적암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퇴적암에 대한 부분이었어. 그러면 이런 퇴적암들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걸 우리가 퇴적 환경이라고 합니다. 퇴적 환경. 자, 퇴적 환경은 세 가지로 볼 거야. 일단 육상 환경이 있고 자, 육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안 환경이 있고요. 연안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양 환경이 있어요. 자, 해양 환경이 있는데 자, 육상 환경은 우리가 육성기원 퇴적물 또는 육성기원 퇴적층 이렇게도 표현해줘. 그래서 육성기원이라는 말로 쓰고 자, 그 다음에 해양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자, 해성기원이란 말을 씁니다. 자, 해성기원이란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육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자, 육지에서 쌓인 건데 얘들아, 육지 자체에서 직접 퇴적물이 쌓일 수는 없고 대부분 흐르는 물, 유수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에 물가에서 주로 퇴적암이 만들어져. 그래서 선상지라든가 그 다음에 호수, 그 다음에 범람원, 그 다음에 빙하, 하나, 둘, 셋, 넷. 아, 그리고 사막도 하나 있죠. 사막. 자, 선상지는 강의 상류야, 상류. 상류고, 아이고. 강류가 아니죠. 강의 상류. 자, 윗부분. 그래서 보통,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골짜기에서 비가 많이 내렸네? 그럼 이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막 흘러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경사가 급한 곳에서 흘러내려오던 유속이 빠른 물이 자, 자, 산과 평야가 만나는, 산과 평지가 만나는 거 하면 유속이 급격하게 느려지거든. 저 이렇게 유속이 급격하게 느려질 때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무거운 애들은 빠른 유속에서는 이동할 수 있지만 느린 유속에서는 이동 못하니까 자, 요 부분에서 이렇게 쌓여서 부채꼴 모양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 있는데 요 지형을 우리는 선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산 밑에 주로 나타나며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이 선상지에는 뭐가 많다? 입자의 크기가 큰 여감이 많다. 그럼 여기는 분급이 큰 함석, 분급이 작은 함석. 그렇지. 분급이 작은 함석들이 주로 분류할 거고. 그다음에 호수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자, 퇴적 구조를 하나 배울 건데 연은 사층리, 건열, 그리고 점이층리 이런 네 가지 퇴적 구조를 배우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호수에서는 연흔이 나타나거나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정리만 해놔. 자, 연은 건열 그리고 모두 나타나냐면 깊은 호수 바닥에서는 원래 이거는 심해 환경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호수에서도 뭐가 나타날 수 있느냐? 자, 점이층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점이층리 중요해요. 자, 호수에서도 육성 기원인 호수에서도 자, 무슨 층리? 점이층리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범람원 같은 경우는 자, 사층리, 모래들이 만드는 사층리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물은 빙퇴석이라고 하는 빙하 퇴적물에 의한 암석이 있어. 자, 그리고 사막은 무슨 기후지역? 건조 기후지역.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화학적 방법에 의한 화학적 퇴적암 중 하나인 암염이 자, 사막에서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안 환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연안 환경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갯벌. 조개 잡으러 갈까? 갯벌. 그리고 삼각주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안가, 그러니까 모래사장 같은 거지. 그래서 해안가. 자, 그럼 갯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삼각주가 뭐냐? 자, 이 삼각주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자, 이걸 우리가 강의 하구라고 하는데 자,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자, 바다로 나갈 때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자, 이때 이제 해수가 강의 유속을 막기 때문에 이 강이 끌고 들어온 퇴적물들이 이 강 하구에 이렇게 쌓여서 삼각형 모양의 땅을 만드는데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삼각주라고 하고 자, 삼각주를 구성하고 있는 자, 퇴적물들의 크기는 매우 입자의 크기가 작아서 삼각주는 분급이 큰 물질들이 주로 분포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해양 환경은 해성기원 퇴적인데 이게 이제 대륙붕이 있고 대륙 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해 평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수심이 점점 어떻게 되겠니? 깊어지겠지. 자, 그럼
우리가 해양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자, 봅시다. 자, 육지. 자, 이렇게 들어가서 평탄 지형, 급해져, 자, 완만해져, 다시 평탄. 그럼, 여기 해수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수심 200m 이내에, 제일 처음에 설명했을 거야. 수심 200m 이내에 수심이 비교적 얕은 평탄 지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대륙붕이라고 하고, 자, 대륙붕 끝에서 급한 경사를 갖고 내려오는 걸, 자, 산의 사면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대륙붕의 사면이다 라고 해서 대륙사면이라고 하고, 자, 대륙사면의 끝부분에서 갑자기 평탄하게 완만해지는 굴곡을 갖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대륙대라고 하며, 자, 그리고 대륙대 끝에서 넓게 이어진 평원을 우리는 심해저 평원 또는 심해평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륙부는 근해라고 부르고 대륙대 심해평원을 우리가 심해라고 불러줘. 그럼 대륙붕에서는 수심이 비교적 다른 부분에 비해서 얕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지형에서 나타나는 연흔이 잘 나타나고, 자, 그 다음 이 대륙사면은 경사가 매우 급해. 그럼 대륙붕에서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다가 이 대륙사면의 경사면을 따라서 쭉 퇴적물이 흐르는데, 자, 이렇게 퇴적물의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탁유라고 해서 대륙사면에서는 뭐의 흐름이 나타난다? 자, 퇴적물의 흐름인 저탁유가 나타나고, 이 저탁유가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다가 대륙대 밑에서 이렇게 쌓여. 그래서 이 대륙대는 저탁유의 퇴적물들이 쌓여서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런 암석을 우리는 저탁암이라고 해서, 자, 대륙대에서는 뭐가 나타나나? 저탁암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대륙대 이후부터 심해평원에는, 자, 수심이 깊은 지형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인 무슨 층리가 나타나? 점이층리가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들 일단 정리를 해주고, 뒤에 가서 점이층리, 연은, 사층리, 건열이 뭔지 배우면, 자, 훨씬 더 이 단원에 대한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퇴적 구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 육상 환경이 뭐고, 연안 환경이 뭐고, 해양 환경이 뭐며, 자, 이런 육상 환경이 갖고 있는 특징들,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자, 구별해서 외워주시면 문제 풀 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